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또 2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어제 우리 이제 신경망 리뷰하고 모델 튜닝하고 평가하고 이런 작업들 이제 수행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응용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이제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API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왜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합성곱 신경망으로 이제 돌입해서 이제 영상을 어떻게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로서는 우리 이제 어떤 부분들 이제 살펴봐야 되는가 목차 보면서 같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2장의 신경망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간단하게 리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망을 위한 데이터 표현이라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그 이전 과정들에서 이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소개 드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2.4절에 이제 신경망 엔진, 그레디언트 기반의 최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텐서플로우 API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케라스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그 소개를 이제 안 드렸고요. 그냥 이제 신경망 이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런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딥러닝 작업 환경 설정하는 것이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잘 됐고요. 그래서 그 핵심 케라스 API를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이제 신경망 시작하기 위해서 영화 리뷰, 뭐 뉴스 기사 분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5장에 머신러닝 이제 기본 요소와 이제 관련해서 일반화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에폭도 늘려보고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와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 밖에도 신경망 자체를 어떻게 이제 설계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이번 논의의 전체적으로 이제 다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퍼셉트론이나 뉴런의 개수를 몇 개를 추가해야 되는지를 왜 얘기를 안 하지? 하면은 그게 우리의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 6장의 일반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다룰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늘 오전 이전에 이 7장의 케라스를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이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후에는 오늘 이제 데이 2 오후, 그죠? 데이 2 오후에는 또 8장으로 돌입해서 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에서 합성곱 신경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고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요 9장의 내용은 내일 이제 그 3일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돌입되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사전 학습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최신의 아키텍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남의 말을 5분 들었으면 뭔가를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텐서플로우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6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노트북을 하나 새로 시작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2를 만들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시게 되면 이제 어제 이제 사용하시던 그런 이제 폴더가 이제 바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커널을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커널을 선택하는데 이제 그 같은 폴더에서는 이제 그 사용하시던 그런 커널에 대한 제한이 이제 바로 발생해서 아마 이제 선택하기 이제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같이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숟가락 젓가락들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넘파이 필요합니다. 펜다스 종종 이제 우리가 뭐 표 형식으로 예쁘게 이제 만들 때 쓰고요. 그래프 그릴 때 매트플립 쓰고요.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 씁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쓴다면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납득하게 될 그 텐서플로우와 이제 케라스의 관계에 대해서 납득하시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케라스 API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오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이제 케라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시는 것도 이제 권장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최신 버전의 이제 케라스들은 요런 스타일을 이제 권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텐서플로우 버전 그리고 이제 케라스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는 거니까 이제 그 오늘 이후로부터는 늘상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요것만 쓰는 건 아닌데 일단 이것들은 무조건 쓰이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에서 GPU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몇 가지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 테스트 이런 식으로 GPU 디바이스 네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져올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가 GPU 장치에 이제 접근이 가능한가, 이제 몇 개의 장치에 접근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노 GPU가 나오시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했기 이제 때문입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게 그
어제 이제 콜앱에서 GPU로 런타임을 유형을 연결을 하면 그때 이제 GPU가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노트북 내에서 이제 텐서플로우 몇 버전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GPU가 이제 지금 이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텐서플로우의 기본적인 자료형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한 뭐 5분이나 10분 정도로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제 경사하강을 구현하면서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참. 그나저나 뭐지? 어제 녹화가 잘 됐어요. 녹화가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어제 그 배경음악을 그 저기 뭐지 애플 뮤직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틀었더니 그 저작권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배경음악을 이제 제거를 해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재업로드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제가 이제 조금 편집 작업 해야 되니까 그렇고, 오늘은 이제 그 유튜브 저작권 유튜브 자체에서의 그 음악으로 이제 배경음악을 할 거니까 아마 이제 그 저작권 문제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어제 1위차는 올라갈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올라갈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배경음악을 좀 분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 작업은 이제 좀 편집 작업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오늘 거부터 제가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또 우리 계속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는 이제 텐서플로우 API에 대해서 같이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텐서플로우의 컨스탄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이것과 이제 넘파이의 배열로서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넘파이 배열에서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한 개의 단일한 값을 이제 가지게 이제 할 수 있죠. 이제 어떤 이제 x라고 하는 이제 값이고, 요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0차원인 경우에는 이제 스칼라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감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0차원인 경우에도 이 형상 이제 쉐입을 획득을 하면 형상이 없어요. 0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x1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번에 이제 벡터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번에는 그 값들이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고 차원은 1차원이고 형상은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x2는 이제 행렬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시면 되겠죠. 프린트문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면 이제 행렬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제 3차원 텐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를 하기가 좀 이제 힘들죠. 왜냐면 이제 이 3차원 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그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3차원적으로 되니까 7, 8, 9, 10, 11, 11은 이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 차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0축하고 1축하고 2축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3차원 텐서고 임의의 이제 n차원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텐서의 형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기계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텐서의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텐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numpy라고 하는 것은 n차원의 배열이라고 하는 걸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이 텐서플로우의 이제 응답은 어떤 건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히 이제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셀을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는 이제 numpy array 대신에 텐서플로우 constant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텐서플로우 컨스탄트로만 바꿨는데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텐서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넘파이 이제 ND-어레이에서 그 텐서플로우의 텐서로 바뀐 거 이외에는 사실상 동일한데, 그러면은 뭐하러 이거를 여기서 여기로 바꾸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납득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 점은 이제 그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그 상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넘파이가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넘파이가 이제 그 신경망을 위해서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계산 그래프라든지 자동 미분이라든지 이 GPU 연산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넘파이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 요런 그 넘파이를 넘어서는 이런 영역들의 필요는 왜 생겼냐면, 결국은 이제 신경망을 위해서 주요하게 이제 필요한 연산들입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 수치 연산을 위해서 2006년부터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좀 특화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 주요하게는 이런 연산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상대하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구현하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적인 사례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최적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사하강이죠. 그래서 이 경사하강을 수행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그래프를 이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하강은 어제 신경망 학습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최적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경망들의 매개 변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사각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자세한 논의는 이제 이전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낮은 지점으로 향해 가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손실이다 라고 한다면 요 지점은 손실이 높습니다. 이 손실이 높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성능이 이제 안 좋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에폭을 거듭하면서 이 손실이 낮아지기를 희망하는 거죠. 뭐 낮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손실이 낮아지도록 하는 이제 주요한 방법론은 이제 경사각인데, 이 경사각 자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구현하면서 텐서플로우 API를 이제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가정했고, 여기서 이제 경사하강을 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사를 하려면 미분을 수행하는 게 필요한데, 미분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미분은 뭐 제가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이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df dx 도함수라고도 부르죠. 요거는 이제 ex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파이썬 코드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출발점을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마이너스 뭐 4, 이 정도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하고, 빨간색 점을 한번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의 우리의 목표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 최종적으로 가장 손실이 낮은 지점에 이제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경망은 이제 경사각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경사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경사하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사하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지점에서 현재 지점의 경사만큼을 이제 빼줍니다. 그러면 현재 지점의 경사는 이제 미분으로 구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더 낮은 지점에 도착했는지 우리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갱신된 시점에서 우리가 다음 같이 다시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경사하강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지점은 어디냐? 라고 하면 여기서 요쪽 지점으로 이제 가길 원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 경사하강을 수행할 때 그 갱신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률을 도입해서 갱신의 간격을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학습률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이 학습률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1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곱하기에서 1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습률을 좀 줄여가지고 경사강을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처음에 x 제로인 지점에서의 그 fx죠. 그리고 요 지점이 x가 이제 한 번 갱신된 지점인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 갱신된 지점의 값이 예전보다 더 작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달성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그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그런 목표를 이제 달성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행하면은 이제 이게 에폭을 반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성공적인 것 같으니까 이제 에폭을 이제 반복시켜 보겠습니다. 신경망에서 에폭을 반복한다는 것은 경사하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사하강으로 손실을 한 번에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사하강은 근사적인 해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 자체를 이제 이전 과정들에서는 이제 경사하강을 통해서 이제 다 구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이제 그냥 경사하강의 이제 간단한 개념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 경사강을 통해서 점점점 더 낮은 지점을 찾아간다는 그런 시각적인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이 경사각을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거를 이제 넘파이가 아닌 텐서플로우로 왜 구현을 이제 하는가,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어떤 점이 이제 문제냐면, 이 dydx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디 알았지? 그죠? 수치 미분하고 이제 해석적인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해석적인 이제 미분입니다. 기호를 기반으로 미분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배우던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죠. 그런데 이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분을 수행하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좀 바꿔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데요. 요 x를 텐서플로우, 아이고, 텐서플로우의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XS라고 이제 부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fx는 여전히 그냥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어, 자동 미분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석적 미분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까 마찬가지로 경사 하강을 이제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x가 처음에는 텐서플로우 이제 베리어블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x를 이제 빼서 내려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좀 이제 다른 방식을 이제 수행을 해야 돼서요. 그 자기 자신의 값을 이제 빼기 위해서 assign sub 이런 식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dy dx에서 dy dx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구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빼서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률. 이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F폭으로 이제 변경시키겠습니다. 기록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간단하긴 한데 여기서 그 dy dx와 같은 이제 미분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냥 임의의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미분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입력하고 출력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합니다. 즉 어떤 임의의 f라고 하는 이제 연산이 있었는데 그 이 f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x라고 하는 입력 그리고 y라고 하는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을 한 이제 그런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내부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연산이 이제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요 dy dx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요 테이프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력과 그리고 이제 입력을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사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사값을 어떻게 구하는가가 이제 여기서의 이제 주요한 이제 관건이고요. 경사가 이제 구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그 어, 경사 하강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dy dx가 이제 잘 구해지는지를 먼저 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약간 디버깅을 위해서 요 프린트 이제 dy dx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요거는 그
잠시 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dy dx 자체가 잘 구해지는지 먼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8이 나오면 안 되지. 자, 그죠? 일단 이제 f폭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그 dy dx 자체 이제 값이 맞는다는 점을 이제 먼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x가 dy dx가 2x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4일 때 이제 실제로 dy dx가 8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경사를 어떻게 구했는가 자체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x에 대해서 dy 이제 dx만큼을 이제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문을 해버리면 좀 복잡하니까 학습률을 이제 아까 0.1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실제로 이제 x 값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x0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사하강을 이제 수행하고 나서 이제 갱신된 값을 이제 x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fx의 값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fx도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 구조가 좀 달라져서요. 그 관찰을 하기 위한 코드들을 좀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평가를 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